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조기 배치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을 벌벌 떨게 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무기길래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강력한 무기로 F-35A다. 어떤 부분이 얼마나 성능이 좋길래 북한이 이렇게 벌벌 떠는 겁니까? 일단 재원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종훈 부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북한이 무서워하는 부분입니까? 네, 저거는 우선 스텔스 성능인데, 저 네. A라는 거는 공군용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저 해병대용 같으면 수직 이착륙을 해서 장비가 또 많이 붙고 탑재가 적거든요. 무조건 네. 이건 더 많을 수 있죠. 연료를 덜 쓸 수 있고요. 오키나와에서 서울까지 오지는 않을 거고요. 일본 요코다 기지 동경 부근에서 바로 날라오거든요. 훨씬 더 네. 빨리 올 거고, 저기에 이 뭐랄까 폭탄창이 있는데 그 배죠. 배를 딱 열어서 투하할 수 있는 폭탄을 4발을 실을 수 있습니다. 제이담 지상 공격하는 걸 2발을 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적 비행기가 와서 잡는 미사일을 2발 실을 수 있습니다. 저걸 싣고 그렇게 날아가게 되면 상대방 레이더에 다른 물체보다 훨씬 작게 잡히기 때문에 네. 안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네. 거꾸로 얘기하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또 그렇군요.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네. 이 북한이 볼 때는 이 F-35A 전투기가 우리 군에 조기 도입이 되면 신경 쓰이고 속된 말로 이런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그 공군기 움직임을 자기들도 레이더로 잡습니다. 네. 북한도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서 러시아제 S-200 또는 S-300P 이 레이더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또 개량해서 북한 설정에 맞춰서 네. 한 최대 사거리 한 600km짜리 레이더도 만들어놨어요. 네. 또 더군다나 2011년도에 우리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게 있습니다. 네. MBC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크게 보도된 게 뭐냐면 북한이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를 만들었다. 아하. 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 크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는 잘 믿지는 않았는데 요번에 확실히 북한이 스텔스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것이 네. 금년도 3월 달에 F-35B 네. 해병대가 쓰는 네. F-35B가 8대가 우리 국내에 와서 이렇게 작전을 하고 돌아갔는데 다른 때 같으면 북한이 욕을 하는데 비난을 하는데 몰랐어요. 전혀 비난을 안 하는 거 봐서는 그 스텔스기를 잡는다는 레이더가 네. 막 가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잡았는데 얘기 안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걔네도 잡으려면요. 네. 레이더 출력을 올려야 돼요. 네, 그 올리면 그다음에 뭡니까? 전기만 있어야 되죠. 네.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전기 없으면은 레이더도 힘들고요. 우리도 지금 뭐 그린 파이널 레이더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항상 켜놓으면요. 네. 우리 켜놓 전기는 충분해요. 그건 너무 켜놓으면 컴퓨터도 다운되죠. 네. 또 껐다 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없으면 북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참고로 네. 러시아제 스텔스 전투기 만드는 게 T-50입니다. 우리 네. 훈련기랑 비슷한 건데 이름이 비슷한데 팍파인데 똑같네요. 이름이 T-50 네, 프로지잖아요. 영어 약자는 같습니다. 예. 팍파인데 그의 공장이 저기 연해주 쪽 북쪽에 있습니다. 네. 그거 살려고 북한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근데 그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지난번에 최용해가 네. 블라디보스토크를 가가지고 이제 러시아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호의 35를 좀 팔아달라. 네. 라고 그랬는데 그때 거절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돈만 좀 팝니다. 아. 북한이 현금 몇 개 동안 안 팔았던 거예요. 하기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북한에다가 RD-250 엔진에 거기다가 다탄두 기술까지 지금 전수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는 F-35A 또 F-35B 이 전투기 2대와 B-1B 랜서가 오늘 동시에 출격을 해서 훈련을 했다고요, 심정부 차장? 네.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원도에 있는 필승 사격장이죠. 여기 한반도 상공에 F-35B하고 B-1B 2대가 총 4대가 되겠습니다. 아, B-1B 랜서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죽음의 백조로 그렇죠. 불리는 죽음의 백조. 융단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로 알려졌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를 해서 저렇게 투하하는 훈련을 했다, 폭탄 투하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35B가 가서 선제 공격을 하고, 네. 그다음에 B-1B가 후방에서 뭐 융단 폭격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오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일종의 지금 북한을 향한 무력 시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런 식으로 훈련하고 있다, 조심해라, 이런 식의. 들어가서 만약 B1이 아니고 B2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텔스가 네. 좋으니까 그게 와서 훈련을 하면은
뭐 어디 북한 김정은이 숨어 있는 데로 소리 없이 들어가서 네. 다독다독하고 나오겠다. 그렇게 표시가 될 텐데 그럼. 이완이 조금 아쉽네. 삐투가 오고 있는. 네. 아까 그 송영무 장관하고 네. 미국의 그 매티스. 매티스 장관하고 이제 회담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들 나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안보에서 불안해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국민들을 다독이고 북한의 핵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당신들이 일단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전략 무기를 상시 배치하든가 네.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시 배치는 힘들다.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작전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게 일단 보여준 게 오늘 나타나는 현상이고 아하. 아마도 상시 배치는 안 돼도 전기 배치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아. 정기적으로 미국의 전략 무기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작전을 하고 머물고 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미군이요. B-61이라는 스마트 핵폭탄. 스마트 핵폭탄이요? 그게 무슨 개념인지 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핵폭탄을 배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이게 네. 또 무슨 일입니까? 우선 저 폭탄 자체가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건데요. 네. 개발된 건 60년대입니다. 아, 개발된 건 60년대 오래됐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큰 핵폭탄 만들어 보니까 쓸 일이 없고 네. 작은 거는 쓸 일이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잡기 위해서 저걸 때리기 위해서 저런 걸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 제2다임이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기존폭탄은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 자유낙하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행기가 속도를 굉장히 조절해야 되고 밑으로 많이 내려와야 돼요. 네. 근데 내려오면 적 미사일이나 포를 맞아 격추됩니다. 네. 높은 데 떨어뜨리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해서 만든 게 제2담인데 이건 뚝 떨어뜨리면은 우리 카메라 사진기 딱 누르면 왜 레이저 나가서 표적 딱 거리 잡아주죠. 네네. 그것처럼 이것도 레이저 나서 딱 잡아줍니다. 아. 그다음에 그 옆에 미사일처럼 약간 날개가 있어서 그걸 까딱까딱 흔들면서 비행기가 가면서 툭 놔준 타력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정확히 가서 맞춰버립니다. 아. 그런 제2담의 기능을 B-61에 제2담은 재래식 폭탄인데 네. 폭탄에 넣은 거죠. 그래서 저걸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맞추는데 문제는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하 시설인 철봉각이 있다 그러죠. 그렇죠. 300m인지 200m인지. 네. 그걸 뚫고 들어가서 무너뜨리거나 산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핵폭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전략핵을 안 쓰고도 같은 효과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뭐 그러니까 목표 성공합니다. 지점까지 아주 정확하게 날개로 까딱까딱 하면서 찾아간다. 하죠. 똑똑하게 찾아간다. 비행기 자체가 만약에 또 스텔스이라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저걸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스마트 핵폭탄이라고 그러는 네, 그 머리가 똑똑하다고. 네, 예. 그것도 있고 B-61계는 폭탄을 해체하지 않고도 네. 폭발력을 목적에 따라서 네. 바깥에서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폭발력을 수 KT부터 해서 네. 약 한 350 KT까지도 이렇게 늘릴 수 있게 만들어놔서 스마트 폭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북한이 또 신경 쓰이고 두려워할 만한 무기가 또 한반도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조인트 스타트라고요? 스타즈. 예. 예. 조인트 스타즈. 이게 어떤 비행기입니까? 우리가 왜 피스아이 경보기는 많이 아시죠? 네, 피사이는 경보기. 예, 조기 경보기. 그거랑 같은 개념인데 네. 피스아이 경보기는 하늘을 보는 겁니다. 네. 하늘은 배경이 하늘색 구름 제외하면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비행기 지나가면 잘 잡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날아가는 건 가장 잘 잡기 때문에 수백 킬로 잡고요. 네. 바다 색깔은 뭡니까? 거의 한 색깔이죠. 하늘하고. 그래서 대함 바다에 잘 잡히는데 땅에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막 헷갈려서요. 네. 어떤 게 무기인지 잘 안 잡혀요. 아하. 근데 지상에 중요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미리 알지 않는 이상은. 그것만 잘 잡아주는 하늘에 떠 있는 레이더가 바로 조인트. 몇 대 없습니다. 저거는 미국에 아직 팔지 않는 건데 네. 피사이는 팝니다. 네. 한국도 지금 샀고. 저것이 지금 한반도로 오지 않을 겁니다. 워낙 중요해서 아마 일본에 두게 되면 일본으로 들고 네. 그쪽에 배치해서 북한 때릴 때 아까 말한 그 F-35라든지 네. 이렇게 뜰 때 같이 떠서 이렇게 봐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자,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자, 각종 무력 시위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을 우리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무력 시위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2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